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등 FTA 타결이 계속되고 있지만 농업 대책은 부실해 농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태국 원정에서 올 시즌 첫 승리를 거둬 앞으로의 전망을 밝혔습니다. 대구미술관이 올해 첫 전시회를 현대미술가들이 그린 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는 네오산수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리지만 오늘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해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북 북동산권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눈이나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더욱더 봄 기운이 완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일교차가 거의 벌어지지 않는데요. 아침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6.1도, 안동은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서 10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 그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정작 사용되는 경우가 적어서 예산이 남아 돈다는 보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제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외곽 지역에 사는 54살 김영훈 씨. 1년 전 건강하던 고3 아들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서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고통에 막막했던 김 씨 가정에 대구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엄청 놀랄 정도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됐었어요. 김 씨 가족의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상이라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다행히 대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시의 긴급지원제도 예산은 9천만 원에 불과해 288가구가 혜택을 보는 데 그쳤습니다. 구청 등 자치단체에도 자체적인 긴급복지 제도가 있지만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3곳은 아예 없습니다. 좀 종합적인 계획 아래에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또 재정도 9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턱없이 좀. 대구에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은 20만 명가량으로 추정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 6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대구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한 달 동안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건조한 뒤 비가 많이 내리면서 밤새 누전이나 스파크 신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의 상가 건물에서 간판에 스파크가 일며 불이 난 것을 시작으로 밤사이 대구에서 간판과 전신주, 스파크 신고 10여 건이 접수돼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대구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누전 때문에 작은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접촉사고 현장을 덮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칠곡군 기산면 죽전교차로에서 49살 남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접촉사고 현장을 덮쳐 도로에 서 있던 20살 전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만취 상태였던 남 씨가 앞선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업자 수가 지난해 11월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의 실업자 수는 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11월 4만 명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만 7천 명이나 늘어 5.1%의 실업률을 나타내 전년 대비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여성 실업자가 1년 만에 18,000명가량 늘어난 35,000명을 기록해 105%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경북 지역의 실업자 수도 6만 2천 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000명이 늘었고 실업률도 4.4%로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발효되거나 타결된 FTA 협상이 12개로 늘었습니다. FTA가 계속 타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농업 대책은 부실해 농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캐나다와 FTA가 체결됐습니다.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은 더 높아지겠지만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4만 3천여 톤으로 두 번째로 많아 양돈 농가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폭락에 대비해서 이제 돈가가 많이 회복된 상황인데 이 캐나다와 다시 또 FTA를 체결을 하면서 관세가 인하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고통이 있지 않을까. 미국과 호주에 이은 캐나다산 쇠고기 시장 개방도 타격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EU, 미국 등 9곳과의 FTA가 발효 중이고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와는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뉴질랜드와 중국 등 8개 나라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고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7개 나라와도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FTA 확대가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축산업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무역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는 등 대책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해가지고 수익이 남았다면 일부 기금을 만들어서 진짜 농민한테 줄 수 있는 것. 올해로 FTA 역사 10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우리 농축산업 보호 대책의 손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농협과 수협 등 전국 모든 조합장 동시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 농협 1,200여 개와 수협 90여 개 등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1,400여 곳에 이르는 조합장 선거를 내년 3월 11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장 동시 선거는 그동안 연중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다 보니 선관위의 관리와 지도가 어려웠고 과열 혼탁으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아 지난 2011년 3월 관련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자녀가 많은 초, 중학교 89곳을 교육복지 우선 지원학교로 선정해 교육복지사 순회 근무와 학교별 사례관리팀 운영 등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 학교는 취약계층 학생을 찾아 학업결손 치유와 문화적 소양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난해 대구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오피스 빌딩 투자 수익률은 외환 위기 직후인 2009년 3%대를 기록한 뒤 2012년까지 3년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해는 3.63%로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반 상가인 매장용 빌딩 투자 수익률도 2009년 4.4%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상승했다가 지난해는 5.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에는 오피스 빌딩과 매장용 빌딩 모두 투자 수익률이 3분기보다 상승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공실률은 오피스 빌딩의 경우 대구 13.3%, 경북이 11.4%로 이전 분기보다 조금 높아졌고 매장용 빌딩은 대구 11.5%, 경북 15.1%였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태국 원정에서 올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부리람에서 정신력으로 일군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원정팀에게 단 1승도 허락하지 않은 태국 부리람 아이모발 스타디움. 홈팀을 응원하는 북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덥고 습한 날씨. 악조건 속에서도 포항 선수들은 차분히 경기를 준비했고 황선홍 감독은 경기 시작 전부터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이 경기 관중도 많고 힘든 경기는 예상하지만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승점 3점을 얻고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 20분 안에 승부가 갈릴 거라는 황 감독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온 김태수가 전반 20분 중거리 슛으로 포문을 열었고 4분 뒤에는 포항의 영건 김승대가 감각적인 가마차기로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은 포항이 밀어붙였지만 부리람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체력 저하로 포항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자 부리람은 짧은 패스와 측면 돌파로 화상 공세를 펼쳤고 후반 24분 만회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포항 수비수들은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상대 공격을 악착같이 막아내며 끝까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포항은 1승 1무로 이날 세레서 오사카의 3대1로 승리한 산둥과 같은 승점을 기록했지만 골 득실에 뒤져 조 2위에 올랐습니다. 포항은 태국에서 부산으로 곧장 이동해 이번 주 토요일 부산 아이파크와 K리그 2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민방공 대피 훈련이 내일 오후 2시에 지역에서도 열립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내일 오후 2시에 공습 경보 발령과 동시에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를 15분 동안 하고 훈련은 2시 20분에 마무리됩니다. 대구시는 민방공 훈련의 하나로 탈구벌대로 범어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 사이 6.4km 구간에서 관, 군, 경이 참여하는 비상차로 확보, 긴급 차량 기동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기부 운동을 펼칩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문화나눔 ARS 전화가 소액 문화 기부에 큰 도움이 되자 매달 10,000원씩 자동 이체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만원의 예술 충전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고액 기부 사업도 펼쳐 500만 원 이상 기부한 기업에게는 고액 기부자 클럽인 컬처 소사이어티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명예 전당 등재와 메세나상 시상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산수화라고 하면 흔히 지필묵으로 그린 동양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현대미술가들은 산수화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까요? 대구미술관의 올해 첫 전시회를 찾으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미술가 신경철 작가는 먹이 아니라 아크릴 물감으로 자연을 순식간에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산수화에서 많이 다루지 않던 동물을 등장시켜 산이나 나무, 물 못지않게 자연에서 동물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자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하지만 과거의 저, 아니면 미래의 저, 아니면 현재의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되기도 합니다. 대구미술관의 올해 첫 전시회인 네오 산수전은 동양 미술의 근간을 이루는 산수의 가치를 현대 미술에서 재발견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만큼 한국 전통 산수화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청년 작가와 중견, 원로 작가 등 31명이 회화와 사진, 미디어, 설치 작품 등 200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데 어미홀과 같은 넓은 공간과 잘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이 어떻게 산수를 바라보는가에 초점을 맞춘 전시이고요. 그 표현 방법도 지필묵에서 떠나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마치 한 폭의 입체 산수화를 보는 듯한. 오는 6월 1일까지 열리는 네오 산수전은 우리 삶과 예술에 연결된 자연의 가치와 전통 산수화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가 외곽지 어두운 버스 정류장 25곳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합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과 내부에 LED 조명을 설치해 낮에 충전한 전기로 밤에 조명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우선적으로 버스 정류장 25곳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한 뒤 효과를 분석해 연차적으로 설치 지역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도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품질 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평균 38% 인하합니다.
품질시험 수수료 인하는 국토교통부의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주로 실시하는 다짐 시험의 경우는 30.8%, 현장 들밀도 시험의 경우는 71.9% 등으로 대폭 인하됐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가 아시아대학과의 학생 교류 등 국제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과학대는 어제 자매 결연 대학인 일본 베푸대학의 학생과 교수 20명을 초청해 보석 감정과 주얼리학과 체험활동 등 학생과 교원 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구과학대는 지난 1월 한중일 3개 나라 대학생들이 참가한 글로벌 캠프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제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재활용이 가능한 빈병 회수를 위해 보증금 제도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 빈병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빈병을 도소매업자에게 반환하면 병당 50원에서 60원을 돌려주는 제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릉도에서는 주류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빈병의 상당수가 육지류의 운반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생활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북 북동 산간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더욱더 봄 기운이 완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구름이 끼어 있고 많은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경북 북동 산간에는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밤까지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영천은 5도, 청도는 6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아침과 기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조금밖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어제 아침 영하권을 가리키던 김천은 5도, 상주는 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가끔 눈이나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봉화는 현재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도 2도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7도, 경주는 5도로 포근한 아침입니다. 오히려 포항은 낮 기온이 아침 기온보다 더 떨어져서 5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포근해지겠지만 아침 기온은 떨어져서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